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 주에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정상회담에 가장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정돼 있던 중국 관련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 날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인권과 종교의 자유, 지식재산권 도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것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연기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중국의 심기를 그렇게 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미국의 상무부가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이 중국의 기업 5곳을 제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 제한 명단에 이 5개의 기업을 올려놨습니다. 중국의 중커수강이라는 기업, 그리고 우시장난 컴퓨터 테크놀로지 연구소, 그리고 희곤, 이런 중국의 기업을 중국의 기업, 그리고 중국의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산하 기관들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화웨이에 이어서 제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시장난 컴퓨터 테크놀로지 연구소 같은 이 회사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산하의 기관으로 특히 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이 회사들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과연 미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펼쳐지게 될 텐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두 정상은 이번 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을 또 갈아치울 계산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기자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미국의 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역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M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준 의장을 갈아치울 생각이 있었냐, 그리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연준 FOMC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도 역시 물어봤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파월 의장을 자천시키겠다고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마음 먹으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FOMC 정례회의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파월 의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말을 좀 되풀이하긴 했습니다. 그가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여전히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 파월 의장이 했던 일, 한 달에 500억 달러의 양적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스럽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빨리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한 것이었고 그것이 미국 경제에 조금 흠집을 줬다, 좋지 않은 흐름을 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별로 좋은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생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역시 다음도 역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트레이더들이 7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 CME 그룹의 연방기금 선물 거래량이
129만 3천 계약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런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FOMC 회의가 있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번에 가장 많은 이 기금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이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숫자다라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7월에 만약에 다음 달 7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의 100% 가까운 상황으로 트레이더들은 7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이 지난주의 수치 85%보다도 역시 15%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역시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에 거의 확신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올해 전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도 역시 66%로 한 주 전보다 역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든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같은 이런 연준과 관련된 이 인사들도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북한 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 자, 이번 주말 사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에 좀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방문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친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소식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실무회담의 협의가 곧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주 주말 사이에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이렇게 뭐 연애 편지 주고받듯이 서신을 보내면서 서로 메시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 매체가 전한 반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양국 간의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북한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한다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대화 이어갈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교착 상태에서도 미국은 협상의 토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왔다라는 뉘앙스를 밝혀주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셔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간 시각 함께 짚어봤습니다.